자, 지난 시간 뭐 안 되지? 오케이. 너무 좋죠. 이번 주에 군항제 한다던데 가나요? 진해 군항제 한다는데 안 가요? 날씨 좋은데 군항제도 하고. 자, 날씨가 또 많이 건조하니까 물 많이 드시고, 저도 요즘에 목이 말라가지고. 자, 오늘은 저희가 손익계산서 나머지 거 할 건데, 일단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좀 볼게요.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이제 약자로 이렇게 BS라고도 해요.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BS라고도 표현되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산 이꼴 뭐였죠? 부채, 네, 자본.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돈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돈을 조달하는 거, 그죠? 조달한 돈을 가지고 자산은 돈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운용, 그죠? 뭐 쉬운 말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자산은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뉘어요, 그죠? 비유동자산. 자, 유동자산은 1년 내에 뭐 할 수 있는 거? 예, 현금화.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지. 그죠?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뉘는데 얘는 1년 내에 어떻게 한다? 갚아야 돼.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떨 때 쓰는 거였다?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유동성이 얼마나 있냐. 뭐 유동부채는 엄청 큰데 유동자산이 엄청 작아. 그러면 유동성에 압박을 받겠죠. 그죠? 갚아야 될 돈은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적어.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적어. 그럼 유동성 압박이 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항목이 있었어요. 자,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뭐였어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그렇죠. 시점. 이 시점이 언제야? 시점. 특정한 시점이 언제였죠? 일반적으로 12월 31일. 요거를 우리가 회계 용어에서 뭐라고 한다? 기말이라고 한다. 그럼 1월 1일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기초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 12월 31일자 기말에 어떤 상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알려준다. 우리 건강검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의 몸 상태를 특정한 시점에 알려주는 것처럼 기업의 특정한 상태를 알려주는 게 재무상태표. 이게 가장 재무제표에서 첫 번째 요소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넘어갈까? 자, 다음에 볼 거는요.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요. 그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이 어떤 그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는데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어떤 일을 해서 뭘 번 거예요? 돈을 번. 그 1년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1년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여주냐? 여기 세 가지 항목. 수익, 비용, 이익. 여러분들 수익이랑 이익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익은요, 우리 말 그대로 매출. 매출. 돈을 번 거고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뺄 거 다 빼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뭐다? 이익. 그래서 수익과 이익 반드시 개념 기억하세요. 자, 이 개념 구분. 이왕이면 이 용어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영어로 revenue, expenses, profit. 네, 그래서 profit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에게 남는 거예요. 매출이 아니에요. 이익은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당연히 8억의 수익에 7억 6천만 원의 비용이면 나에게 떨어지는 거는 4천만 원이 나에게 남는 이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조금 더 다양할 거예요. 수익도 어떤 수익이 있는지, 비용은 어떤 비용이 있는지를 이제 상세히 볼 거야. 자, 보자. 어떤 게 있는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수익이라고 하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자, 일반 제조업이라고 하면 뭔가를 만들어서 팔겠죠. 그죠? 예전에 제가 요 자동차 예시 들었죠. 자, 이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이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니까 8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8천만 원이 뭐다? 매출. 액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 내가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말고 다른 걸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도 팔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팔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가. 현차는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겠죠. 그죠? 뭐 기계 장치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주식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주된 영업을 하는 거 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주되게 팔죠.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부동산 혹은 주식을 팔았다 라고 하면 그거는 매출액이 아니다 뭐다? 영업 외 수익이 된다. 외라는 게 뭐야? 그거 말고잖아. 그지?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자, 영업 외 수익.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된 영업 활동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가 만약에 건물을 팔았어. 그럼 그거는 매출액이에요? 영업 외 수익이에요? 매출액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주된 영업이 기업마다 다 다르잖아. 만약에 이마트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지금은 안 팔지만 그러면 이마트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이에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지금 이마트가 자동차를 팔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마트 그 회사가 뭐 영업을 뛰든지 뭐 재고자산을 사고 팔든지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뭐야? 영업 외 수익이라. 알겠죠? 주된 영업이 뭐냐에 따라서. 물론 근미래 이마트에서 자동차를 팔 수도 있죠. 뭐 미국인가? 일본인가? 거기서는 뭐 자동차 자판기가 있다는데 뭐 그런 있다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게 많이 현실화 된다면 매출액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영업 외 수익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 외 수익이 나뉜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수익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비용이 좀 많아. 뺄 게 좀 많아. 어떤 게 있는지 볼게.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매출 원가야. 매출 원가. 얘는 뭐냐? 지금 여기 쭉 적혀 있는 거 보면 조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자, 예시를 들어서, 자, 아까 자동차 한 대 얼마에 팔았죠? 8천만 원에 팔았죠. 그죠? 그러면 이 8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만드는데 6천만 원이 들었어요. 자, 이 6천만 원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6천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 세 가지 일반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출 원가는 세 가지 있거든요. 일단 자동차를 만드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원가 뭘까요? 그렇죠. 재료비. 또 그렇지. 인건비. 또 제조 경비라는 녀석이 있어요. 제조 경비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제조 경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건비랑 재료비는 명확하게 뭔지 알겠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플라스틱, 쇠, 오디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 인건비는 사람이 만든다고 치면 그거와 관련된 우리 급여. 그 나머지 기타를 제조 경비라고 해요. 뭐가 있겠어요? 전기세, 물세, 임대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조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뭘 구성한다? 매출 원가를 구성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동차를요,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지금 6천만 원 들었잖아. 그런데 만들었을 때는 저 6천만 원이 매출 원가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 매출 원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판매가 돼야 돼요. 판매가 되기 전에는 이 6천만 원 뭘까요? 재무상태표에 세 가지 우리 배웠죠. 그 중에서 어떤 걸까? 재무상태표 세 가지 뭐였어요? 자산, 부채, 자본죠.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뭘까요? 자산이에요. 자산. 조금 헷갈리죠? 자, 다시 이거 설명할게요. 여기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자동차를요 만들어요. 얼마 들었다고요? 6천만 원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재료, 인건, 제조, 경비 이렇게 돈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얘가 자산으로 존재해요. 자산으로. 그런데 얘가 판매가 되면 그제서야 매출 원가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걸 기억하세요. 일단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는 일단 먼저 자산이었다가 언제 매출 원가가 된다? 판매가 됐을 때 매출 원가가 된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판매가 됐을 때 매출 원가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기 전에는 뭐다? 자산이다. 자산. 자, 그래서 여기 정의를 한번 보면 여기 정의 보세요. 매출액을 벌기 위한 직접 소비된 비용이라고 했죠. 자, 매출액이라는 건 내가 언제 발생해요? 판매가 됐을 때 매출액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출액을 벌기 위해서 소비된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시점이 조금 어떤지 알겠죠? 판매가 되었을 때만 매출 원가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품과 상품에 대한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품과 상품? 말씀드렸어요? 언뜻 기억나요? 자, 제품과 상품의 차이. 제품은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판매된 게 제품이고, 상품은 마트에서 사가지고 파는 거. 그게 상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자동차 케이스는 제품이에요, 상품이에요? 현차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러면 제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제품이죠. 그죠? 제품일 때는 매출 원가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상품일 때는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는 구입원가. 상품을 구입한 원가가 뭐가 된다? 매출 원가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좀 헷갈려요? 자, 다시. 눈빛이 흔들려. 자. 자, 여기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자, 여기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겠죠? 그럼 상품들을 내가 5천만 원치를 사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마트에서 이 상품 5천만 원치를 팔 때는 더 비싸게 팔겠죠? 그죠? 7천만 원을 내가 요거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매출 원가처럼 구입 원가가 매출 원가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실제로 떨어지는 이익은 얼마예요? 7천만 원 판매한 거에 이게 뭐예요? 7천만 원. 이 7천만 원이 뭐예요? 아까 전에 그 손익계산서에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수익, 비용, 이익이 있었잖아. 이거 뭐예요? 수익. 이 5천만 원 뭐예요? 비용. 그럼 나에게 떨어질 이익은? 2천만 원.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구입 원가가 상품일 때는 매출 원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비용 이제 첫 번째 했어요. 첫 번째. 자, 벌써부터 지쳐 쓰러지면 안 돼. 자, 두 번째. 판매비 및 관리비. 요걸 줄여서 우리는 판관비라고 해요. 판관비. 뭐 영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어떤 게 있냐? 여기 보시면 광고비, 전기료, 사무실 임차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끝 아니죠. 멋진 이제 배우가 이제 오프로드에서 막 자동차 막 타서 흙먼지 날리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이 판관비에 포함된다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요,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요. 판관비는 판매와 관련된 판매 및 관리, 그 이후 단계, 생산 이후 단계에 관련된 비용이 판관비예요. 구분이 돼요? 매출 원가랑 판관비랑.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인건비는 매출 원가에 있을까요? 판매 및 관리비에 있을까요? 급여. 그렇죠. 둘 다 있죠. 여기는 말 그대로 생산과 관련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는 여기. 광고, 마케팅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급여는 어디? 판관비. 자, 이거 구분돼요? 생산과 판매. 그거 구분 잘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1번, 2번은 말 그대로 주된 영업과 관련된 거예요. 현차면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이외의 비용은 다 영업 외 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현차가 뭘 팔았어요. 아니면 뭘 주식을 샀는데 수수료를 냈어요. 그럼 비용이죠? 그럼 그런 비용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적게 됩니다. 여기 뭐 유가증권 처분 손실 이게 뭔지 이거는 지금 아직 모르셔도 돼요. 말 그대로 여기에 개념만 있다 이해하세요?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주변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비용. 이게 뭐 이자 비용. 요게 제일 쉽겠다. 이자 비용.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영업 비용이 아니라 뭐? 영업 외 비용이다. 내가 금융업을 하지 않는 이상. 오케이? KB증권이에요. KB증권이면 이 수수료가 뭐겠어요? 영업 비용이겠죠? 영업 외 비용이 아니겠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법인세. 법인세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업이 누구에게? 정부에게 뭘 내는 거야?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자, 그래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자, 수익은 몇 개였어요? 2개였죠. 비용은 4개. 그럼 2개에서 4개를 빼면 뭐가 남는다? 이익이 남게 된다. 됐어요? 자, 이거를 한 개씩 쭉 봅시다. 자, 요거 볼게요. 자,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매출이 79만 원이었어요. 매출이 79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생산과 관련된 매출 원가 요게 60만 원이었어. 그럼 얼마가 남죠? 19만 원. 네, 19만 원이 남죠? 이만큼.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는 뭐 때문에 달라진다? 매출 원가 때문에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매출 원가는 아까 뭐였어요?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죠. 만약에 매출 총이익이 작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뜻이죠. 그럼 또 무슨 말이에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 커. 그러면 실제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작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랑 소주랑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소주 알죠? 소주. 자동차랑 소주를 생각했을 때 이 매출 원가의 비중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자동차가 크겠어요? 소주가 크겠어요? 당연히 자동차가 크겠죠. 왜? 소주는 물에다가 알코올 탄 거잖아. 그게 끝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요. 기계장치 요즘에는 AI 서비스 그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매출 총이익이다. 자, 그러면 소주가 우리가 지금 한 5,000원에 팔죠? 5,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실제로 이 매출 원가는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해봐요. 5,000원에 1,000원이 매출 원가예요. 그럼 4,000원이 얼마야?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면서 그 4,000원을 다 떼갈까? 기업이? 무학 소주가 다 가져갈까요? 아니겠죠. 판관비,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빠지겠죠. 그죠? 소주는 실제로 생산과 관련된 매출 원가의 비중은 작지만 뭐가 크다? 판관비, 기타 비용이 크구나. 여러분들 새로운 소주 나오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 광고에 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주겠죠. 그죠? 그게 다 뭐예요? 판관비잖아.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요. 뭐가 된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된다. 자, 그래서 19만 원에서 11만 원 빼면 8만 원이 영업이익이 된다. 자, 여기에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었냐? 왜 본질적인 경쟁력일까요? 그러니까 왜 본질적인 경쟁력이죠? 자, 좀 더 가볼게, 일단. 자, 영업이익에서 기타 비용을 빼요. 여기에 빠졌는데. 자, 영업이익, 기타 비용이, 영업외 비용이 4만 원이라 치자. 자, 그러면 남는 게 당기 순이익 4만 원이 남게 됩니다. 자, 여기 4만 원에는요.
앞서 봤던 비용 두 가지가 있죠? 뭐였어요? 자, 첫 번째 비용은 매출원가, 두 번째 비용은 판관비, 세 번째, 네 번째, 총 4개였잖아? 첫 번째? 영업 외 비용, 또 뭐? 법인세. 요게 4만 원이라고. 자, 그럼 나에게 남는 거는 4만 원. 자,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79만 원부터 시작해서 다 뺄 거 빼니까 4만 원이 남았네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시장평가? 시장평가. 그렇죠? 시장에서 이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본다는 소리겠죠? 왜일까요? 국가마다 세금 매기는 게 다르니까. 국가마다 세금을 매기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자, 힌트를 드리면, 여기 앞에 있는 비용과 이 뒤에 있는 비용이 성격이 달라요. 제품을 판매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합해서. 그렇죠. 매출원가랑 판관비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무슨 비용?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라는 건 뭐예요? 주된 영업. 자동차면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비용. 그죠? 휴대폰 회사면 휴대폰을 만들고 생산하는 그 비용. 그게 메인이지 않겠어요? 이 부차적인 거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업이 정말 메인으로 하는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을 뺐을 때의 이익이 얼마인지. 자, 이거는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기업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죠. 세금을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절세 전략을 쓰면 줄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법인세 율에 따라서 그냥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통해서 나온 비용을 뺀 것만 본 거니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매출액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을 단기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자, 이 단기라는 말은요, 1년이라는 소리예요. 1년. 순은 뭔지 알죠? 순살처럼. 순살닭처럼. 알맹이만 딱 뽑아낸 거예요. 뭐해서? 매출에서 비용 떼어낸 거. 알맹이, 순살. 순이익. 그래서 1년 동안 순수하게 얻은 이익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매출 빼기 뭐? 비용은 뭐라고 했죠? 이익.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매출액부터 시작할게요. 매출액에서 첫 번째 뭐 빼요? 매출 원가를 뺀다.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된다? 매출 총 이익. 자, 뒤에 거 보지 말고 한번 지금 여러분들, 자, 필기에 일단은 잠시만 멈추고 한번 지금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매출 총 이익에서 그 다음 빼는 게 뭐죠? 그렇지, 판관비. 자, 그러면 주된 영업이익. 내가 답을 이야기해버렸다. 이 주둥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자, 영업이익에서 뭘 뺀다? 그렇지, 영업 외 비용은 빼고 영업
왜? 수익은 더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자, 비용이 지금 뭐 나왔어요?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나왔죠. 마지막 뭐 남았어요? 법인세 남았죠? 자, 법인세 전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해요. 직관적이죠. 여기다가 법인세를 빼면 마지막 우리 남는 거 뭐? 당기순이익.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요, 매출액부터 요 당기순이익까지의 이 플로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손익계산서 봤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게 따라오고 있나요? 돈을 벌어서 비용은 빠지고 남아있는 게 이익. 됐죠? 자,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자,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응? 당기순이익.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요, 1년 동안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에게 주머니에 딱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익을 줘야 될까요? 주주에게 줘야 되죠.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 그죠? 그러면 주주에게 줘야 되는데 주주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를 한번 볼게요. 자, 당기순이익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하냐? 이 당기순이익에서요, 배당금을 빼요.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아까 4만 원이었죠? 근데 내가 배당금을 2만 원을 지급해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2만 원이 남죠? 이 2만 원을 뭐라고 하냐?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잉여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잉여, 뭐예요? 남아있는 거잖아? 이게 남아있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은요,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에요. 어디 항목일까요? 자본. 그렇죠.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 자, 자본은 우리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이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남아있는 돈을 결국에 어디에 쌓인다? 내 돈인 자본에 쌓인다. 자본이 쌓이면 뭘 더 살 수 있겠어요? 내 자본이 많아져요. 그럼 뭘 더 살 수 있어요? 자, 자산이랑 부채, 자본 개념 봤을 때 자본이랑 부채는 돈의 조달이었잖아요. 돈 조달이 많이 돼요. 그럼 뭘 더 살 수 있어요? 돈을 조달했어. 그 다음 뭐 할 건데? 투자해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투자해서 뭐가 증가해요? 다시. 내가 너무 어렵겠나? 자, 부채랑 자본이 있는데 자본이 증가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증가하겠어요? 자산이 증가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녀석이었죠. 거기서 배당금 빼고 어디로 넘어간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인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당기순이익을 얻었고요. 거기서 주주들한테 줄 건 주고 남아있는 거 뭐? 이익잉여금은 어디로 간다? 자본에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조금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기순이익이 벌었어요. 4만 원만큼. 여기서 배당금을
2만 원만큼 주고 이익 잉여금이 2만 원만큼 남았어요. 자, 이 잉여금을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증가로 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본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 2만 원 증가했으니까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원으로 증가하겠죠. 그죠? 응. 그것만큼 자산도 똑같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내년에 이익 잉여금이 나오면 또 뭐가 증가하겠어요? 자본이 증가하고. 자,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나면 좋은데 당기 순 손실이 났어요. 얼마만큼? 3만 원만큼. 자, 그러면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돈도 없는데 무슨 배당금? X. 자, 그러면 이 순 손실은 자본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소식. 깔아먹겠죠. 감소시키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영업한 그 실적에 따라서 재무 상태에 뭐가 증감한다? 자본이 증감한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나야지 정상적인 기업이겠죠. 그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안 나는 당기순 손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을 계속 갉아먹겠죠. 만약에 내가 회사를 차리는데 한 3억 정도 친척, 부모님한테 다 끌어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초반에 장사가 잘 안 되고 인지도도 없으니까 계속 당기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을 계속 갉아먹어. 한 5년 갉아먹었어. 응? 그랬더니 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3억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럼 어때요? 뭐가 타죠? 뭐가 타잖아. 그지? 뭐가 타죠, 맞죠? 그런 거를 어떤 상태로 간다? 자본? 들어봤어요? 자본? 자본 잠식 상태로. 뉴스에서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자본 잠식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순 손실이 계속 나서 자본을 계속 깔아먹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본 잠식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렵나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관계까지 조금 봤어요. 여기까지 조금 처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뒤에 가면 또 여러 번 이야기할 거니까. 자, 오케이. 자, 손익계산서 잠시만. 손익계산서는 그러면 어떨 때 쓰냐? 우리 재무상태표는 어떨 때 썼냐?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을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거 본다고 했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할 때도 보지만 또 어떨 때 쓰냐면 여기 다양한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익의 개념을 고려해서 그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아까 소주 회사랑 자동차 회사랑 이야기했었죠. 어떤 기업이 매출 원가가 클까? 자동차였죠. 그죠? 소주 회사는 어느 비중이 클까? 판관비 비중이 크네. 담배 회사는 어떨까요? 담배 회사. 뭐가 클까요? 세금이 크겠죠. 자, 보세요. 섹터별로 어떤 비용의 비중이 다르죠. 그죠?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삼성전자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담배 회사, KTNG의 담배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이익을 더 중요하게 볼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왜? 우리 자동차 회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매출 원가가 중요하잖아. 그지? 소주는 판관비가 중요했고, 담배 회사는 세금이. 자, 그러면 담배 회사는 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요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요 이익, 요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리고 이 법인세가 만약에 정부에서 바꿨어, 제도를. 법인세를 높였어, 낮췄어. 그럼 KTNG의 가치는 증감하겠죠. 그런데 이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됐죠? 자, 요거는 정보 이용자 관점이고, 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가면 어느 부서에 가고 싶어요? 여기는 교양이죠. 다양한 과가 있잖아. 다양한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생산부서에 간다.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부서에 갈 수도 있고요. 설계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요. 판매하는 쪽에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하는 업무에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각 부서마다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부서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게 합리적일까요? 생산부서예요.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었어요. 생산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건 뭐예요? 매출 원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의 증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센티브를 더 주고 적게 주고를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업에 갔더니 생산부서의 평가 체계가 무조건 당기순이익이래.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 책임 아닌데 판관비가 돈 많이 써가지고 우리 당기순이익 안 나온 건데 생산부서에 급여 적게 주면 어떡해요? 응? 또 마케팅. 내가 마케터야. 그럼 어디에? 무슨 이익이겠어요? 무슨 이익에 따라서? 영업이. 재무 파트예요. 돈 빌리고 갚고 뭐예요? 법인세를 차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요,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도 다양한 이익에 중요한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내부 평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리고 네, 투자할 때는요, 이익의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이익이 날 기업인가 아닐 기업인가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 시간에 이런 뭐 그래프 같은 거 배우잖아요. X축은 Y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는 Y가 이익이라고 치면 좋은 거죠. 그죠? 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과거에 어떤 값이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과거 자료가 있으면 쭉 과거의 추세선을 쭉 그려보니까 얘는 우상향하네. 우상향했다가 꺾이겠네.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올해 이익이 3조 원이 날 거라고 이익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30조 원이 났어. 과거의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3조 정도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조 원이 났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월달 요즘에 한창 많이 나왔는데 뉴스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현금의 흐름이 좋잖아요. 왜? 우리가 예상했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돌았어 지금. 이거 뭐라고 하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earning surprise라고 합니다.
어닝이 이익이거든요, 이익. 아마 뉴스 기사에서 가끔씩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서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낸 거. 어닝 샤크는 뭐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나쁜 수익을 냈을 때 어닝 샤크. 그건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좀 봤고, 자, 객관식 문제 하나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쉽죠? 자, 1번. 단기 배당금이 없는 경우는 재무상태표의 잉여금의 증가액은 단기순과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의 이익 개념 중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순이익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소매업, 이거는 이마트와 같은 기업이에요. 소매업의 매출 원가는 단기에 판매된 상품의 구매 원가를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제 그 시험 문제는요, OX랑 사지선다와 주관식 조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요 객관식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OX로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 그 답만 공부하면 안 되고 나머지 것들도 같이 얘가 맞는지 아닌지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매출의 흐름. 이제 손익계산서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개 했어요.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자본변동표랑 현금흐름표, 주석 요 3가지 남았어요. 근데 제일 메인이 되는 거는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요 2개예요. 그래서 요 2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2, 3학년 때 좀 전공을 하시게 되면 좀 자세히 배울 내용이라 조금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간단한 개념만 물어보지 뭐 구체적인 뭐 계산하는 거는 문제로 안 될 테니까 그냥 개념만 듣고 넘어갈게요. 자, 자본 변동표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자본이 증감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증감하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우리 자본 변동표는요, 포맷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초와 기말이 있어요. 자, 기초는 언제? 1월 1일. 기말은 언제? 12월 31일.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기초 자본이 2억 3천만 원 있었어요. 기말에 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3억이에요. 그러면 변동이 얼마 됐어요? 7천만 원 됐죠? 자, 그럼 이 7천만 원이 어떻게 변동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 끝.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7천만 원을 변동시키는 녀석이 어떤 게 있냐? 여기 밑에 있는 게 쭉 나오는 건데 어떤 게 있는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배당금은 뭔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주주들한테 주는 돈. 당기순이익. 이 녀석은 어디서 왔어요? 손익계산서에서 온 거죠? 그죠? 얘가 넘어왔어. 자, 유상증자. 얘는 뭐냐? 상장된 기업은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라고 했죠, 크게.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그게 뭐였어요? 부채죠. 그죠?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는 거. 그게 뭐였어요? 뭐요?
투자자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자본이죠. 그거예요. 유상증자라는 거는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뭘 준 거야? 주식을 준 거. 그게 바로 유상증자라는 용어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은요, 증감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하냐? 첫 번째는요, 자본 출자로 인한 요인과 이익의 잉여금, 이 두 가지 출처인 거예요. 자본금이 변동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장사 잘해서 배당 줄 거 주고 이익 잉여금이 남으면 뭐가 된다? 자본금이 증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식을 더 주주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하고요. 됐어요? 자, 그럼 한 개만 더 할까? 유상증자를 왜 할까? 왜 할까요? 기업이? 유상증자 왜 할까요? 유상증자 왜 해요? 유상증자 하면 뭐가 좋다? 뭘 받아요? 기업은? 투자금을 받죠.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받겠지. 왜 필요하겠어요? 네? 회사를 뭐? 굴려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굴려야 되니까? 어떨 때 회사를 굴려야 돼도 돈이 필요하죠? 조금만 구체적으로. 응?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 재료비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투자받을 수도 있겠죠? 또 가장 메인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야. 그럼 삼성전자가 돈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큰 돈이 들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계 장치가 엄청 비싸요. 그럼 그 기계 장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유상증자를 하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조금 영업이 조금 잘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어떤 상태일까요? 상장 기업인데 삼성전자처럼 신제품도 만들고 막 영업도 잘 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조금 힘든 기업이에요. 이 힘든 기업이라는 건 어떤 상태일까? 그 기업이 뭐가 많은 상태일까? 부채가 많아서 갚아야 될 이자를 지금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 그러면 잘 모르는 투자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기업 작년에 매출 엄청 많이 났어요. 투자하세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10배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냐? 물론 돈을 투자받을 때 투자하는 사람이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투자한 것도 잘못이고 기업이 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면 그것도 잘못이고 하지만 이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서 좋은 이벤트일 수도 있고 나쁜 이벤트일 수도 있다는 소리. 자, 이거 넘어갔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가 더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무 진도를 좀 깊이 가는데 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 어떻게 돼 있냐? 기초 1월 1일, 기말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고 18만 원에서 이렇게 증감하는 23만 원에서 30만 원 증감하는 이런 것들이 적히게 됩니다. 자, 어떤 친구, 지난 시간에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변동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자본 변동표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럼 거기에 12월 31일자에 재무상태는 알 수 있죠. 근데 변동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물론 재무상태표 3개년치를 보고 그 변동을 보면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돈이 그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주는 내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이 얼마만큼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자본 변동표를 따로 떼서 기초와 기말에 이 기업이 내 돈이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보여준다. 알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에만 자본을 알 수 있지만 자본 변동표는 기초와 기말의 변동까지 알 수 있다. 제 목소리가 졸린가요? 자는 친구들 있어. 자, 옆에 친구들 좀 깨워주시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끝났어요.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는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재무 상대표에 이어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 두 가지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손익계산서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뭐였어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자, 수익은 두 가지. 뭐? 매출에 또 영업 외 수익. 자, 비용은 네 가지. 첫 번째,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대체 법인세. 그래서 이익이 나온다. 자, 자본 변동표는 두 가지에 따라서 증감한다. 뭐였어요? 이익잉여금 또 자본의 출자.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